자, 천안중학교 친구들 1학년 3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오프라인에서 우리 비가 내렸던 관계로 우리 실내에서 우리 이론 강의 같이 했었죠. 1학년 3반 전원 다 그날 정말 집중도 높게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모습들 되게 인상 깊은데 그때 제가 부탁했다시피 이번 온라인 강의를 꼭 제발 집중해서 들어달라고 부탁을 했었죠. 이유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그 방학 이후에 두 번밖에 못 만나기 때문에 사실상 태권도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이 온라인 강의밖에 없으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태권도. 아마 똑똑한 친구들은 다 기억하겠지만 우리 태자는 발 태자를 쓴다. 그리고 권은 주먹 권을 쓰고 그다음에 도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길 도자를 쓰죠. 그래서 손과 발을 이용한 무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우리 태권도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품새와 겨루기 그리고 시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품새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훈련하는 어떤 똑같은 동작들을 반복하는 그래서 누가 더 그 똑같은 동작을 잘하느냐라는 거. 그다음에 겨루기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를 수련을 하면서 네가 잘하나 내가 잘하나 겨뤄보자 해서 어떤 경기 규칙을 만들어 놓고 쉽게 얘기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손수 그다음에 발태 그래서 이제 손과 발로 주고받으면서 겨루는 거. 그다음에 시범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품새와 겨루기를 뿐만 아니라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화려한 퍼포먼스로 보여주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쇼를 제공하는 것이 시범단인데 사실 시범단에는 이 격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격파. 여러분들 아마 알 거예요. 손빵 빵 멋있게 우리 차는 그런 시범단들. 아마 시범단들 엄청나게 화려하고 지금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태권도 시범 검색만 해봐도 유튜브에 정말 재밌는 거 많아요. K-타이거즈 검색해서 보시면은 연예인들 음악들 콜라보해서 멋있는 영상도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품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품새뿐만 아니라 사실 태권도는 우리 한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종주국이라 불릴 만큼 불리우기 때문에 전 세계에 태권도를 처음 보급했던 우리만의 국기 태권도, 우리만의 국기 태권도. 그래서 사실 품새, 겨루기, 시범 이 모든 분야는 사실 한국 사람이 최고였어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하지만 요즘에는 외국인들도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품새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천안중앙고등학교에 있는 품새부 훈련 훈련 그 사진이에요. 음, 오른쪽에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저게 3등을 했었나? 3위를 했던 국가가 어, 저기 우리 세 명이서 함께하는 경기 규칙, 경기 룰에 맞춰서 나왔던 거. 자, 품새란 태권도 기술 체계 가운데 으뜸을 차지한다. 품새가 태권도 정신과 기술의 정수를 모아서 심신수양과 공방 원리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나타낸 행동 양식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태권도를 가장 잘 표현했다는 거예요, 품새가. 그 다음에 공격과 방어의 기술을 규정된 형식에 맞추어서 지도자 없이 수련할 수 있도록 이어놓은 동작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품새는요, 여러분들 동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훈련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물론 이게 올바른 동작인지 아닌지는 우리 사범님, 관장님한테 정확하게 잘 배워야 되겠지만 내가 더 나은 기술을 발휘하기 위해서 스스로 운동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마지막 단락에 보면 품새 선에 따라 수련하는데 품새선이란 품새를 할 때 발의 위치와 그 이동 방향을 선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보면은 품새 동작들이 좌우 대칭을 이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모든 품새의 동작들이 거의 보면 좌우 대칭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동작이 시작점과 끝점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몸으로 표현했을 때 저희가 아름답다 또는 멋있다, 절도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게 품새. 그래서 품새는 유급자 품새라고 하는 태극 1장부터 8장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단자, 쉽게 얘기하면 검은띠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유단자 품새라고 하는 고려, 금강, 태백, 평원, 지태, 십진, 천건, 한수, 이려 등 9개의 품새가 있다.
밑에 있는 거 보면요. 유단자 품새들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수준에는 아마 유단자 품새를 훈련하기 좀 어려울 거고 1장부터 8장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기를 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뭐 2단, 3단, 4단, 5단, 6단 이렇게 단이 갖춰졌을 때 저 아래에 있는 품새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게 됩니다. 자, 시범단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건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겠지만 ITF라고 해서 북파 태권도라 불러요. 뭐 북한 태권도 얘기하는 건데 저기 보면은 막 그 기압장이나 이런 것들은 막 위력 격파를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것이 ITF. 태권도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파워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WTF라고 해서 I는 인터내셔널, W는 월드인데요. 똑같이 이거는 세계 태권도 협회인데 여기는 국제가 거의 대부분 이제 경기 태권도는 WTF에서 이제 주최를 하거든요. 그래서 퍼포먼스, 보여주기식, 우리 대한민국의 태권도를 세계에 알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바로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시범이었어요. 이런 화려한 시범 동작들을 통해서 태권도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외국인들께서. 자, 겨루기. 우리 지난 시간에 만나서도 얼굴 보고도 좀 얘기했었겠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품새건, 시범이든 겨루기건, 대한민국이 종주국으로서 최고의 기량을 펼치고, 우리가 나갔다 하면 금메달이었던 시대가 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외국인 선수들도 너무너무 잘해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에게 배워야 될 정도로 실력이 세계 평준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발차기 보면은, 호구, 헤드기어를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발에 있는 센서를 상대방의 보호구에 맞춤으로써 점수를 내는 형태로 많이 바뀌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자면 축구로 치면은 어, 동점으로 승부차기 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실제로 시합 뛰었을 때 국가대표 선발전 결승전에서 동점으로 3회전이 끝났어요. 1회전, 2회전, 3회전이 동점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1점을 먼저 내기를 하느냐에 대한 건데 여러분들이 보고 한 번 보고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자, 왼쪽에 있는 청이 과거의 저예요. 지금 보면은 순식간이죠, 순식간. 발차기가 상대방 호흡에 닿았을 때 점수가 들어가는 건데 분명히 빨간색 선수의 발이 먼저 닿았지만 정확하게 발이 호흡에 닿는 거는 청 선수가 뒤꿈치를 얻으면서 뒤차기를 승리시켰기 때문에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선수들이 평상시에 훈련하는 영상이에요. 아까 같은 시합을 뛰기 위해서 평상시에 이렇게 사각백이라고 하는 미트를 두고 평상시에 발차기를 훈련해서 점수를 획득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자, 우리 태권도 겨루기 이거 조금 이따 다시 다루고요. 이러한 태권도 품새 시범 겨루기 이런 우리 태권도에는 아까 무도라고 했잖아요. 그 무도 태권도의 정신이 있는데요. 태권도에 5대 정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예의 내 처지 그러니까 나의 위치, 나의 역할, 나의 분수에 맞게끔 상대방에 대해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예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들한테 지켜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예의죠, 예의. 어른들에게 대드는 게 아니라 어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말에 경청하는 것, 그런 것들을 예의라고 할 수 있고요. 염치라는 게 있어요. 염치도 없어 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내가 나쁜 짓을 했어요. 뻔뻔하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하는 것은 염치가 없다고 하는 거고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정말 미안해 잘못했던 것 같아.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사과할 줄 아는 마음을 바로 염치라고 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자, 인내. 자, 인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사실 인내라는 게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 차렷한 자세에서 눈을 감고 가만히 기다리라고 하면 몇 분이나 기다릴 수 있겠어요? 아마 2분도 안 돼서 5분도 못 넘어서 눈을 뜨거나 꼼지락거리면서 아마 장난을 칠 거예요. 그래서 태권도장에서 사범님들께서 차렷 자세는 부동 자세다. 눈 감고
벌이 날아와서 내 코를 쏘아도 가만히 견디는 것을 보고 인내라고 한다. 라고 가르칩니다. 자, 극기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버텨내는 거라고 하면 극기는 이겨내는 것인 것 같아요. 이겨내는 것. 극기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내가 끝까지 끈기를 발휘하여서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것. 자, 백절불굴. 자, 기존에 있던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랑 다 연관된 것 중에 하나인데, 자, 100번 절어도 절대 굴하지 않는 나의 마음. 신념이라고 할게요. 신념. 신조. 내 삶의 신조. 내가 돈을 주웠는데 내 친구들이 야, 그 돈 주운 거 꽁으로 주운 거니까 공짜로 주었으니까 좀 쓰자. 아무리 유혹을 해도 아니야, 나는 절대 주인을 꼭 찾아줄 거야라고 하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잃지 않는 것, 어떤 유혹이든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신념을 가지는 것. 그래서 백절불굴. 자,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 이 다섯 가지를 우리 태권도의 5대 정신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만 봐도 아마 아시겠지만 다른 무도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른 운동에서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굉장히 뭐랄까 우리 정신, 그러니까 무도, 도로서 도를 닦는 어떤 그런 무도로서의 정신이 가장 잘 살아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품새가 됐건 시범이 됐건 겨루기가 됐건 이 어떤 퍼포먼스든 시작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인사를 공손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태권도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태권도의 연원, 뭐 이제 여러분들 제가 대신해서 읽을 건데, 자, 한반도와 중국 대륙의 동쪽 만주 주변 한민족의 부족 국가에서는 영고, 무천, 동맹 등으로 불리운 지뢰에서 하늘을 숭상하는 가무, 유희, 오락을 통해 부족 단합과 많은 수학을 기원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기우제라고 들어봤죠? 기우제. 비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사를 드리는 걸 기우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족 국가라 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내 가족, 내 부족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내가 옆 동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내 가족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도가 발달했다. 그래서 이제 태권도가 우리 한반도에서 이런 한민족 고유의 투기 형태로 생성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에 와서는 이제 이 태권도가 조금 더 이제 기틀이 생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아무 형식 없이 주고받던 것들을 형태를 갖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고대 태권도에 보면은 우리 이 오른쪽에 사진 보이죠? 벽화들에서 보면은 손과 발을 이용해서 서로 어떤 경기 규칙을 두고서 특정한 자세로 싸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세 시대 들어와서부터 이제 택견이라고 불렸던 그런 또 태권도 자체가 자, 잘 보면 수박퀴라고 불렀어요. 수박퀴. 그 당시에는 수박퀴를 매우 잘함으로 의종 임금은 이를 사랑하여 대정에서 별정으로 승진시켰다. 수박퀴를 보셨다. 임금이 화비궁에서 수박퀴를 보셨다. 뭐 이렇게 적혀 있죠. 쉽게 얘기하면 이때부터는 야, 너랑 나랑 치고받고 싸우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나 그거 지켜봐야겠다. 그래서 관중 스포츠로서 발달하기 시작했던 게 중세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근세로 넘어와요. 근세로 넘어와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전쟁 아니면은 우리 그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군인들은 반드시 태권도를 훈련해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어떤 전통 무예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바퀴는 또 심지어 실전에서도 사용되었다. 태종 때 보면은 이제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군사로 하여금 수바퀴를 행하도록 하고 구경했다. 아까 얘기했던 우리 그 관람 스포츠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우리의 의병들은 무기가 떨어져 할 수 없이 맨손으로 수바퀴 싸움으로 적과 대결하다가 의정변 조도 죽고 여기서도 죽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하나의 권법으로서 우리 태권도가 전해지고 있었다는 거. 이제 현대에 와서는요. 이제 뭐 전쟁의 목적이 아니죠. 더 이상 이제 전쟁할 목적도 아니고 뭐 자기 수련성으로서는 계속해서 태권도의 명목이 이어지고 있었으나 이제 점점 태권도는 이제 경기화가 됩니다. 경기화, 스포츠화가 된다는 거예요. 얘는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맨 처음에서부터 봤던 게 뭐냐면 우리가 나를 살기 위해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했던 것들인데 이제는 상대를 제압하고
어떤 우리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스포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 규칙을 만들고 그래서 대한태권도협회 창설 이후로 우리가 전국체전에도 태권도가 공식 경기로 이루어지고 지금은 IOC 올림픽 위원회에서 선정된 올림픽 종목이에요. 정식 종목.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사진들 보시면은 외국인 경기들끼리 싸우고 있죠. 뭐 흑인, 뭐 백인 또는 중동 쪽, 아랍 쪽 아니면 동남아 모든 선수들이 지금은 태권도를 한국인만큼 다 잘해요. 그래서 지금 겨루기 하는 사진들이 지금 이제 과거에서부터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전자국으로 바뀌면서부터.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우리 김소희, 임소희였나? 김소희나 우리 한국 선수,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외국인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죠. 음, 이제는 한국인만 1등하는 시대가 아니라 전 세계 태권도가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인 모두의 태권도라고 할 수 있다. 자, 세계인 모두의 태권도라고 불리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모두의 태권도라고 했죠. 외국인, 한국인 말고도 남녀노소, 심지어 장애인까지도 장애인 태권도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우리 전 세계인들이 태권도를 지금 굉장히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도 우리 대한민국은 태권도장이 한국에 너무 많다 보니까 10,000개가 넘는 태권도장이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태권도를 너무 흔하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얘기했다시피 태권도를 해서 내가 태권도를 수련했다는 것은 스페셜 스킬 굉장히 특이하고 특별하고 특출난 소중한 경험이라는 거 그런 거 좀 강요를 얘기하고 싶고요. 일단 오늘은 태권도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둘렀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오늘 지금 여기까지 다 들었던 내용들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이제 8월 첫째 주, 둘째 주 방학 잘 보내고 셋째 주에 만나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태권도를 실제로 선수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선수처럼 선수들이 어떤 훈련을 하는지 짧고 굵게 정확하게 우리 훈련을 직접 해보는 시간 가지고 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